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 벌써부터 들어오셨어요. 저희의 그 단골 손님들이 짝짝짝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에단유님, 강민승님, 크라이시스님. 에단유님이 어머 생고기 사서 집에 왔는데 프리데스크 보고 구우신다고. 어머 배고프실 텐데 고기는 사랑이죠. 아니 프리데스크 끝나면 뉴스데스크도 보셔야 되는데 그 보면서 보면서 그때. 보면서 네네. 야, 프리데스크는 고기 구우면서 볼 수 없죠. 워낙 재밌으니까. 네, 강민승님이 한글날 프리데스크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합니까? 네, 결정해 주세요. 저희는 빨간 날. 아니 그날 뉴스데스크가 축구 때문에 1시간 먼저 찾아갑니다. 맞아요. 7시부터 네. 45분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뉴스데스크와 함께 하시죠. 네, 축구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강민승님은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역하시니까 더 이제 채팅창에 자주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배원호님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50주년 축하를 다시 해주시네요. 네. 네. 네, 빨간 날은 쉬어야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아, 벌써 400분 돌파했습니다. 자, 저희는 화요일 고정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원래 월요일에 찾아왔었는데 이번 주부터 화요일에 찾아옵니다. 정치 현안 짚어보는 황혜진 선임 기자의 아재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주에도 사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네. 여진이 여전하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은 특히 또 고등학생 아들이 공개 편지 보낸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기저기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도 답장을 보낼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대통령 입장이 있었어요. 네.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내부 회의에서 돌아가신 해수부 공무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언론에 공개 편지를 썼다. 언론에 보도했다고 그 내용을 쭉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 워딩이 있었는데요. 언급.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말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이니까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일단 언급하고 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어머니 동생하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를 바라며 위로를 보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일단 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해 위로하는 말을 했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한 내용이긴 한데 그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 북한의 답변이 혹시 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청와대에 물어보니까 아직 답변이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답변은 없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돌아가신 분 고인 아들 고등학생 아들에게 답장을 한답니다. 답장을 하는데 청와대로 편지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청와대로 오면 거기 주소가 있을 테니까 그 주소로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겠다 그랬지만 내용은 일단 뭐 편지니까 공개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참 좀 편지 내용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네. 네. 네, 다른 정치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유튜브입을 위해서 미국 여행을 떠난 거를 놓고 사실 파문이 일파만파인데요. 뭐 이게 개각설까지 번지고 있더라고요. 뭐 연말쯤에 일부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점을 보면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개각을 할 때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5년 차 거의 이제 뭐 사실 1년 조금 더 남죠. 네. 대선 기간 빼고 마으면 1년 남짓 남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데 그 장관 중에 강경화 외교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우 복지부 장관 이 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도 원년 장관이요. 굉장히 그렇죠. 오래 했죠. 네네. 그런데 박능우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그 전에 좀 한번 이렇게 개각을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주무부처니까 좀 계속 못 바꾸고 있었고
김현미 장관도 워낙 뭐 대통령 강경화 김현미 두 장관 대통령 신임이 굉장히 돈독한데 김현미 장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때문에 지금 네. 뭐 엄청 비판받고 또 뭐 선거 자기 지역구도 포기하고 출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대통령으로서는 미안한 입장이죠. 미안한 입장이 어쨌든 고생도 하고 그래서 국민한테 원성도 많이 받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때 오래 했죠. 오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은 대안이 없으면 아마 임기를 끝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강경화 장관의 뭐 K 5년 한다서 5에서 네, K5 K5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대요. 외교관에서. 네네, 맞아요. 5년 한다고 오경화 장관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이번 사건 때문에 이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자유 아니냐라는 네. 것도 있고 외교부에서 지금 여행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강경화 장관이 뭐 그런 입장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 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당사자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사실은 추석 때 성묘도 안 가고 고향도 안 가고 그리고 저가 한강 타고 동남아 한 번씩 가는 것도 이렇게 되게 위안으로 삼던 사람들도 다 참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나죠. 네, 네. 저기 뭐 여당에서도 이거 잘못한 일이라고 지금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 강경화 장관도 계속 사과 안 해도 어찌됐건 이 일 때문에 강 장관도 상당히 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계속 그대로 끌고 가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이 있죠 또. 네. 일단 우선 강경화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 나눠볼까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남편분한테도 연락 온 거 있나요? 그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계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기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매일 지금 송구하다고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직자 가족 어디까지 행동에 제약을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병 교수도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의외로 맞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 되게 비판적이고 좀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도 저 자유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 방역이 너무 빡세다. 좀 풀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분이 되게 이제 막 집회 자유까지 얘기하면서 개천절 집회 저렇게 막는 게 뭐 너무 과하네 이런 분들 얘기랑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병 교수, 명예 교수를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인이 장관이고 현직 장관이고 연세대 명예 교수 하신 분이면 공인인데 그래도 아무리 자기 취미가 중요하지만 다 참고 사는 데서 너무하다. 뭐 이런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비난하는 다들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 다들 이제 너무 이 방역과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참는 마음에 네.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그렇죠. 다들 참고 있잖아요. 네. 자제를 참고 하고 짜증나고 있고. 되게 그 면도날처럼 날카롭잖아요. 네, 좀 사람들이 예민해진 전부 다. 상태라서 이게 좀 다른 국면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자기 혼자 얘기도 아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꿈도 있고 이러시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가는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것과 맞는 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장관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장관 배우자 일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얘기 나오는 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양쪽 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이게 국민들한테 참으라 그래놓고 장관 남편이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 분명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 어찌됐거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강경화 외교장관은 뭐 당장 경질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그쵸.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뭐 그런 합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나 뭐 지도부에서 강경화 장관 남편의 행동은 정의당도 그렇고 비판을 했는데 장관 바꿀 일은 아니다는 그렇죠.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이게 뭐 경질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판 출석도 안 하고 있고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라고 지금 뭐 네, 다른- 시위하고 있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 시작되는데 안 하지 안 하고 미국 가서 뭐 하나 그러니까 백악관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폭로한다고 그러는데 누굴 만난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백악관 앞에 가서 이렇게 무슨 표 같은 거 하나 들고 서 네. 있죠. 그러면서 가서 하는 얘기가 계속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망했다, 죽었다, 부정선거다. 그 배우는 중국이 있다. 뭐 이런 화가 내피셜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찌됐건 네.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그 강경화 장관은 남편이 그랬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의 현역
지역위원장 아니냐. 그렇죠. 그 책임이 네. 더 크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네. 자기 허물은 왜 얘기 안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네. 게다가 또 있죠. 이제 네. 황교안 전 뭐가 대표가 하나. 네. 미국의 종교 모임을 위해서 출국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황교안 뭐 전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개신교 중에 침례회 쪽 독실한 신자고 네. 그 집안 가족들이 교회도 설립하고 아주 보통 뭐 책도 썼죠. 네, 네. 책도 쓰고 본인이 아마 전도사 자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LA에 무슨 종교 강연 또 이렇게 간증 이런 걸 하시러 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걸 또 민주당이 이 얘기를 듣고서 뭐 이게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가 봐요. 네, 그 교포들사이에서. 미국 한인회에서 한인회 뭐 교민교세. 27일 날 뭐 LA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뭐 온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전직 대표가 지금 여행을 가고 이런 게 그럼 이거는 뭐냐 이제 비판했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뭐좀 약간 누가 누구를 지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황교안 대표 저게 국민의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부터 같이 한 장관들이 꽤나 네. 있는데 이제 뭐 이번 사건도 있고 해서 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까도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임기의 그 후반부를 문재인 네.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같이 할 장관들 오래 한 장관들 내보내야 되고 또 저게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 수요가 있죠. 그쵸. 4월에 네, 지방선거 있는데 보궐선거 있죠. 큰 선거 서울. 거기에 이제 장관들 중에서 이제 나올 만한 사람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예. 연말쯤이면 그만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4개월 전,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연말에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 같은 박영선 경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 경선에도 뭐 여러 번 나갔고 그렇죠. 서울시장 준비도 오래 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사실은 민주당 거론되고 여당에서 있죠, 사실. 특히 네. 이번에는 여성 후보를 좀 내야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박영선 장관 아마 거의 뭐 출마 경선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 유은혜 장관. 유은혜 부총리나 네.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시점은 다른데 이재명 경기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 경기사직을 내놓고 하면 경기사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유은혜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 전부 일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이라 아마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에, 경선에 네. 나갈 가능성이 좀 꽤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 뭐 경기사를 꼭 나가든 안 나가든 갈아줄 수도 있고. 근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현미 장관을 좀 데려다 쓰고 싶었는데 이거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되게 좋아하고 신뢰하죠. 그리고 네. 일을 같이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당대표 많이-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그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연말에 그래서 뭐 노영민 실장이 바뀌면 김현미 장관이 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청와대 내부에서 개각설에 대한 반응이 혹시 뭐 나온 건 없습니까? 개각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항상 모험담만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얘기 못하고 아는 건 대통령 인사권자의 대통령밖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네. 기자들이 이제 최근에 청와대 그 고위 관계자들한테 대통령이 요새 인사자료를 많이 보신다는데 뭐 개각 가까운 거냐 그러니까 인사자료야 늘 항상 보신다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그 연말 개각을 할 거라는 건 아마 그 대체적으로 당 약간 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청와대 그래도. 네. 이쪽에서 다 그냥 크게 부인 안 해요. 그 지금 개각을 할 타임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인사 준비 뭐 자료도 보고 막 쭉 그 새로운 장관 후보들 검증도 하고 그러려면 한 달 반 정도 시간 그쵸. 걸리니까 네.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사실은 좀 해야 되죠. 추려야겠죠. 예, 예. 대상을.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정치부 오래 계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정치부 기자들이 뭐 누가 될 거다. 하마평에 올랐다. 개각 관련 기사 엄청 많이 썼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막 그거 기자들마다 물 먹는 거죠. 낙종하면은 굉장히 혼나고 또 장관 몇 명 맞추면 상도 받고 그쵸. 네. 술도 얻어먹고 특종했다고 칭찬 네, 받고 막 네. 그랬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그렇죠.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그게 뭐랄까 이렇게 그런 게 좀 경마식 그런 경쟁 맞추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런 그 언론계 분위기 자성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특히 그런데 이렇게 개각을 잘 안 하죠.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바꾸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장관을 쓰면 굉장히 오래 쓰죠. 그래서 개각이 잘 없는 것도 있고 그 예전보다 취재 경쟁이 좀 덜한 것도 있고 보안도 좀 철저하고 그런 거죠. 이게 옛날에 더 심했죠. 뭐 그래가지고
경쟁도 심하지만 보안 예전에는 아주 일면에 누구 심했죠. 장관 이런 식으로 거의 장관 인사처럼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물 먹으면 이제 예측 정치면 기사를. 난리나고 네. 그래서 전화 받고 한다고. 근데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기사에 누가 장관 되겠다, 누가 개각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김세고 바꿔버릴까 다시?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에는요. 네.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흘려요. 여론을 떠보려고 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간 보는 게 뭐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딱 떴을 그러면은 때 여론이 너무 안 여론이 좋다 있고 그리고 그러면 청와대나 이렇게 모르던 흠이 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면 그냥 그런 사람 그거 사실 무리다. 기자들이 멋대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너 취재 잘못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주 보안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 언론에 나면 갈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고위 공직을 임명하는데 네.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직접 이제 다음에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사람이 아들이 모 언론사 기자였어요. 그래서 언론계 떠드는 말인데. 근데 그 대신 이거 새 나가면 절대 그냥 없는 일을 할 거니까 비밀 지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뭐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취재를 열심히 하라고 매일 아버지를 취재해라. 아버지를 매일 감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절대 아니다. 그래서 딱 힘을 뗀 거예요. 그래갖고 기자들 말로 이제 발표했는데 맞는 거예요. 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 창피해.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너한테 거짓말하냐. 부자 관계 어떠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이거 새 나가면 없던 일로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일단 얘가 정말 철통보안이네요. 철통보안. 그게 그 인사 취재한 전설 같은 언론계 얘기. 이런 얘기 아재 정치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역시. 아재 정치가 에피소드.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좀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잘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본인이 저기 네. 기자들을 얘기할 때마다 좀 난감하게 역력해 보이죠. 네. 속으로 내가 말렸는데 나도 이게 어떻게 안 돼요. 뭐 이런 그렇잖아요. 얘기가 돼요? 수십 년 같이 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 사실 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 주부터 화요일 날 만나 뵀는데 월요일에 만나 뵀을 때보다 월요병이 없어서 그러신지 뭔가 더 편안해 보이시고 이야기도 술술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책 떠나보겠습니다.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가을가을하네요, 복장도. 네. 아니 저 가을 너무 싫어요. 왜요? 왜요? 추워서. 등산하는 거 갔을 때 좀 춥나요? 근데 시원해서 좋지 않아요? 여름보다는? 근데 저는 가을을 되게 많이 타요. 가을 타는 타는 남자. 가을 타는 남자였구나. 요새 그래서 제가 올드 팝송을 좀 챙겨 듣고 있어요. 옛날 거를.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 덴버. 네. 이런 노래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가을이요. 네. 예. 근데 아까 뭐 이제 국회의원 얘기, 이거 저 시간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 3분에 익숙하다가 이렇게 한 10분 가까이 그러니까요. 남으니까 좀 당혹스러워요 지금. 예. JR팡님이 우와 오늘 시간 대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갓제필, 크리스팀 제 별명 다 아시네요. 그러네요. 노제필, 소크라제필, 소크라테필? 뭐예요, 테필? 소크라테필. 네. 네. 존덴버 누구임 나왔어요. 존덴버 모르세요? 몰라? 존덴버? 어떻게? 에다주님은 모르시는구나. 크리스 노만더 모르세요? 스텀블링이라고 예. 수지 카트로랑 같이 부른 거 있는데. 그러니까 아재 정치 이어서 하시니까 약간 아재 큐시트 산책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오늘은 약간 가을가을하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네이버가 오늘 과징금을 세게 맞았는데 알고리즘 조작했다고 그래요. 이게 쇼핑 검색 알고리즘인데 265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과징금 네, 굉장히 네. 큰 액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 마켓이라는 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자사의 쇼핑몰의 상품을 점수를 많이 부여해가지고 랭킹을 높여주는 거죠. 노출을 많이 시키는 인터넷 거. 쇼핑 안 하는 분이라 지금 공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기사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검색을 상품을 하면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렇게. 그쵸. 점수 순으로. 근데 그걸 조작한 건데.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품을 하더라도 상품 노출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상점, 네이버 예. 상점들이 많으니까 근데 입점한 이거- 상점들을. 근데 경쟁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를 봤을 테고 그쵸, 뭐 네. 일부 업체는 이제 폐업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다음이 있고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그 댓글이나 뭐 이런 뭐 댓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슈 있을 때 항상 네이버가 먼저 정을 맞아요. 왜냐면 업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이버는 항상 정책을 내놔요. 근데 다음은 2위인데 좀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음은 항상 후발주자라서 이렇게 네이버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다가 슥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네이버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다. 뭐 이런 반발을 했군요. 뭐 검색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다. 뭐 점색 결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있어요. 뽑아낸다. 검색 결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공방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반론이 네. 세게 들어와서. 근데 네. 또 과징금 규모는 굉장히 크다는 거. 뭐 구글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네. 있거든요, 옛날에.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단독 기사인데 저희 단독 기사인데 요새 독감 백신의 보관 유통 문제 때문에 논란이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그 백신 실태를 조사한 거를 뭐 입수를 해봤더니 의료기관 11,000여 곳 중에서 21%가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21%요? 거예요. 네. 아. 근데 원래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온도를 지키지 않은 곳이 무려 258곳이고 네. 심지어 전용 냉장고를 쓰지도 않고 일반 냉장고에 김치 같은 음식물하고 같이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네. 문제는 이렇게 그 부실하게 관리해도 적발이 돼도 행정 조치를 처분받은 데는 한 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없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네. 관리가 안 되겠죠. 자, 다음은 트럼프가 퇴원을 했어요. 아, 4월 말에 그러니까. 퇴원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후배랑 같이 이렇게 잠깐 오후에 잠깐 만났는데 자기는 요새 트럼프 보는 재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남의 네. 나라는 게 재미지. 아마 미국 국민들은 좀 속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백악관에 와서도 이제 마스크 벗고 뭐 코로나 별거 아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백악관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서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뭐 직원들도 나오고 있고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최소 3명이 지금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대변인도 네. 마스크를 끼지 않고 제대로 뭔가 보호막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브리핑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잖아요. 백악관 브리핑을. 그래서 그 백악관 CBS 기자가 백악관 출입 기자가 트위터에다가 올린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네. 지금 백악관에서 리포팅을 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했을 때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백악관이 지금 좀 위험한 상태라서. 북한이 이제 의문의 1승을 거둔 거죠. 아 그러네요. 일종의. 의문의 1승이네요 진짜. 네. 자, 다음은 또 단독 기사. 요새 단독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국감철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국정감사 때는 이제 그 의원들이 국감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놓거든요. 이제 그거 저희가 이제 좀 보고 뭐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10년 전에 그 경기도 여주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하 훈련을 하다가 육군에서 도하 훈련하다가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8명이 이제 빠졌는데 그중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빠지면 사실은 이 얼굴을 하늘로 이렇게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왜냐면 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그렇죠 물에 닿아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고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실험하는 영상을 저희가 구해봤는데 네.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저희는 당연히 몸이 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졸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목에 힘을 뺀 상태라고 한다면 얼굴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상태로 호흡이 불가한 상태로 특히 강타모 같은 경우는 얼굴을 더 누르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뒤집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명을 네, 못하네요 예. 정말. 근데 이게 해군에서 쓰는 구명조끼는 또 잘 된대요. 아 그래요? 육군 것만 안 되는 육군 것만 안 거예요? 되고 있는데 육군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소영 기자가 좀 취재했고요. 네. 자, 다음 뉴스도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어우. 이게 이제 캄차카 반도인데 이제 뭐 해안가에 뭐 어떡해. 물고기 뭐 문어 이런 게 다 지금 죽어 있잖아요. 저게 지금 다 떼죽음 당한 거잖아요. 어패류가 죽어 있고 지금 캄차카 반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해양 생물이 다 지금 떼죽음을 당하는 상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저거? 이유가 현재는 그 수질오염인데 아.
페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대요, 바닷물에서. 아, 그럼 기름이 유출된 건가요? 그래서 아마 그 상업용 어선, 그러니까 배에서 기름이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참 이게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뉴스도 저희가 오늘 그 준비했는데 네. 시간이 2분 남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아까 어떤 그 분이 댓글에서 네. 그 이원식 분께서 그 신상철이라는 분의 그 판결 소식을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 제가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야. 그 천안함이 좌초 충돌했다라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그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던 분인데 네. 오늘 고법에서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10년 만에. 그분이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야. 시간? 시청자가 거의 소통하는. 뭐 바로 30... 가족이에요. 네.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소크라tes 해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은 네. 자막부터 빨리 올려주세요. 네. 네. 자, 이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아직도 이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범죄가 좀 만연해 있다는 네. 기사인데 사실 이제 요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새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 학교 못 가니까 이제 혼자 집에서 온라인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원격 수업 많이 하죠. 네. 원격 수업 하다가 이제 인터넷 많이 하니까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채팅으로 이렇게 홍승표님께서 그 서재필 선생 이래로 최고의 훌륭한 기사 노재필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댓글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제가 안 됐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네, 네. 뭐 여학생들의 뭐 이렇게 신체 사진 같은 걸 이제 뭐 달라고 하는 이런 범죄가 이제 진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N번방 사건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지금 이런 범죄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왔습니다. 영화 출연시켜주겠다는데 문제는 되게 잡고 보니까 다 10대 아니면 20대 대학생들, 뭐 중학생 뭐 이렇다는 거예요. 영화 뭐 출연 제작자가 아니고 그냥. 근데 한 번 이게 빠져들면 그 계속 당하니까 전화번호를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전화번호 네, 주세요. 한 10시까지 그 익명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시는 그런 분들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딱 맞았네요. 딱 예, 맞았네요.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